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라젠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뭐 종목에 대한 꿈을 잘 안 꾸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뭐 현재 시간 3월 30일 오전 9시 3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약간 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요. 종목에 대한 어떤 꿈을 꾼 것은 거의 뭐 손에 꼽히지 않나 싶어요.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지만 종목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뭐 꿈을 간밤에 꿨지만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꿈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약간의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약간의 생각나는 부분이 신라젠 개미들이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누가 했는데 그 부분이 누가 했는지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라젠에 대한 부분 저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만큼 굉장히 개인들이 정말 냉철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뭐 인천 미두거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두거래소 1896년에 일제 시대의 미두거래소부터 최초로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작 이후로 이때도 굉장히 뭐 작전이라는 것 뭐 엄청나디 뭐 개인 투자자의 뭐 투자 다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항상 개인들이 무덤을 이루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신라젠이 뭐 무덤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덤을 이뤘던 개미들의 무덤이 산과 산을 넘었던 이 지난 과거의 100년 역사 100년이 넘죠. 100년이 넘는 이 역사에 있어서 과연 개미들의 그 무덤이 되었던 그 과거의 역사는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 목요일 아침 오전에 만들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단기에 대한 시세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금요일 날 플러스 2.23%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행스레 우리 신라젠 주주님들이 주말에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뭐 소폭의 아주 소폭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왜 주말에 신라젠 개인들이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 이러한 부분에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뭐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의 부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 금요일 날 소폭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5.86% 3.93%에서 5.86%의 그 일정 부분의 공매도의 그 부분이 있고요. 참 이 악의 축 악마 공매도 개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이 세력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세력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주가 올리면 얘네들은 다 손실입니다. 손실. 얘네는 또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차입을 해갖고 공매도를 막 깝니다. 그러할 때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이 매도 우위가 되기 때문에 매도 우위에
그러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말 공매도 세력이 이 상방으로 까는 사람들, 상방 포지션이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방, 즉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걷는 이 상방 포지션을 하는데요. 이 상방 포지션이 개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매도 하방으로 까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차입하면서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까는 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경영진들과 주주가 합일체가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정말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이 한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커뮤니가 중요하겠고요. 결국에는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집까지 어떻게 보면 하라. 결국에는 이 폐사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발표를 해라. 그러므로 해서 주주의 그 가치를 지켜주는 그러한 경영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그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우리 신라젠 주식을 사랑해서 매수한 사람들, 성장성을 믿고 매수한 사람들, 이 기업의 시가총액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하면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쌈짓돈을 꺼내서 돈도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목돈 있는 것을, 비상금을 있는 것을 마누라 몰래 숨겨놓았던 자금을,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는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뭐 신라젠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분이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응을 신라젠 주식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앞서서 개인들이 정말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계좌를 쪼그라드는 것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 분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참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뭐 신라젠 주식이 다시 이 하락세에서 공매도를 이겨내고 다시 N자형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 정말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 가장이 이러한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면 그 가정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정, 하나의 가족들이 해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들고, 하지만 희로애락이 가득한 공간이긴 한데요. 참 종목에 있어서 아무리 뭐 신라젠 종목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해도 내 가족들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일봉 상황, 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더군다나 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공매도 세력은 손실로 된다.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심리적인 부분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동전을 9번 연속 던졌는데 앞면만 나왔습니다. 10번째 동전을 던질 경우 앞면과 뒷면 중에 어디에 만약에 베팅을 하실 것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9번 동전을 던졌는데 어떻게 앞면만 9번 나왔어요. 그러는데 10번째 동전을 던질 경우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를 결정을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어디에 베팅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뒷면이 나올 것이다.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은 투자자의 그 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뒷면이 나올 것이다. 앞면이 9번 나와서 바로 10번째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뒷면으로 베팅을 거셨다면 이 부분은 인간 본연의 심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결정이었다. 뒷면 나올 확률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결정이었다. 앞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9번을 던져서 앞면이 9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10번째는 확률은 50대 5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면이 9번 나왔기 때문에 뒷면에 베팅했던 사람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만약 주식이 하락할 때 그동안 많이도 하락했어. 이제는 뒷면이 나올 차례야. 그러면서 뒷면에 베팅하고 뒷면에 베팅하고 뒷면에 베팅하고 베팅 하면서 인간 본연의 심리대로 투자를 하면 정말 잘못된 이러한 비추세적인 상황에서 뒷면에 베팅을 한다면 앞면이 9번 나왔다고 뒷면에 베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한다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나오든 아니면 이중바닥으로 나오든 추세가 일정 부분 돌파되는 시점에서 추세의 변혁이 있을 때 그러할 때 베팅을 하는 게 정답이지. 이게 뭐 앞면이 9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뒷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뒷면에 베팅하면서 물타기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라젠 현재 상황은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고요. 추세 전환이 있을 때 돌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가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신규 매수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대응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 코트를 입는 것과도 같이 현재 신라젠에 있어서 섣불한 예측에 의해서 어떤 뭐 물타기를 하는 그러한 절대 아니다. 현재 상황은 하늘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아침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트를 입는 것과도 같이 입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껴서 우산을 들고 나갔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합니다. 그래도 트레이더라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코트를 입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시점은 우산을 들고 코트를 입는 거와도 같이 대응의 영역이다. 신라젠은 대응의 영역이다. 현재 상황은 100% 1000% 대응의 영역이다. 우산을 들고 코트를 입고 나가는 것처럼 대응의 영역을 잘 철저하게 하신다면 내 투자 인생이 가나안 땅으로 갈지 그 반대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연코 선의의 마음에서 저는 단연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코트를 입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점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우산을 들고 코트를 입는 것처럼 정말 현명하게 우리 대응하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